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문장을 몸소 실천하는 스튜디오지들이가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 그 이름도 찬란한 추파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지들이의 잡지식을 맡고 있는 설명충 에바꽁치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니케 씨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에바꽁치. 예. 이거 솔직히 어떻게 지은 거예요? 에바꽁치, 예, 그렇죠. 예. 참치, 뭐 넙치, 뭐 많은 생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에바인 것은 꽁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바꽁치고요. 즉, 네, 설명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지었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디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지은 이유는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아시죠? 아, 좋아하죠. 네, 재밌습니다. 거기 니케 나옵니다. 용사님. 아, 제가 쿠루쿠루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어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니케가 사실 네. 나이키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이키 그냥 읽어보면 니케입니다. 아, NIKE. 네, 승리의 여신이죠. 이거 뭐 간접 그거 뭐 광고 안 들어가겠죠? 예. 나이키 좋아합니다. 네. 네, 나이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에바꽁치 씨랑. 예, 저희가 이제 저희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궁금해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에 대해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또 따로 소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그렇죠. 지드리 스튜디오. 그렇죠. 저희 스튜디오에 대한 네네. 그런 소개죠. 그렇습니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에바꽁치 씨는 그럼 추판하면서 솔직히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근데 쓸모가 없는데 그런 지식들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장황해요. 네,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적절히 끊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죠. 그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소소하고요. 어떤 역할 맡고 계시죠 지금? 일단 추판하면서 제가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바꽁치 씨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독여 가면서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바꽁치 씨랑 같이 공동 진행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바꽁치 씨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역할이 뭐 설명충 뭐 이거 말씀하셨는데 요것보다도 위기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거의 뭐 탁재훈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 첫 녹화인데 오늘 벌써 지각을 하셨어요. 30분. 그리고 그렇죠. 오피셜이죠. 그리고 뒤에 뒤에 한 30분 정도를 또 약속을 잡아두셨어요.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해명충이거든요. 예, 굉장히 제가 항상 뭔가 거의 벌레네요. 네, 거의 벌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잘못을 많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해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굉장히 긴장한 나머지 늦잠을 자버렸고 긴장한 나머지 긴장이 너무 풀어져가지고 아주 푹 주무셨나 보네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런데 굉장히 긴장한 나머지 보통 자지 않지 않나요?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아니면 설레가지고 밤을 지새거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뭐 거의 프로 방송인 수준으로 그렇죠. 지금 아주 푹 주무셨어요. 제가 전화로 겨우겨우 깨웠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또 고백해드릴 게 이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 녹화인데 굉장히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러면 추파남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추파남 이게 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추파남, 다시 말해서 이건 추억을 파는 남자들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채워줬던 어떤 만화, 장난감, 놀이, 뭐 음식 등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본격 감성풀이 오져버리는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예,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추억 좀 팔아서 우리 90년대 그렇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결론적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핵심을 찌르는 그런 멘트인데요. 그런 멘트는 이제 우리 동업자들끼리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록 어떤 자본주의에 찌든 현대인이지만서도 그런 동기로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동기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사실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재밌자고 하는 짓이라서 그냥 맞아요. 초등학생들 요즘 장래희망 1위가 크리에이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초등학생들의 우상이 좀 돼보고자 그래서 좀 크리에이터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사실 좀 이번 제가 설명충이 좀 돼보자면 네. 일단 저희 젊은 세대들 젊나요 저희? 그래도 조금 젊은 편이죠. 젊은 편이죠, 그죠? 네, 20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네. 100세 시대니까 좀 젊은 편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취업 준비,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삶에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좀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문방구 앞에서 100원짜리 넣어가면서 오락하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면 다들 걱정 없이 집에 모여가지고 TV 만화 같이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런 건 소소한 것들 굉장히 소소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커버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 커버린 지금 뭔가 가사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다 커버린 지금. 네. 저희가 그런 과거의 행복한 어렸을 적 모습들을 좀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몸과 마음의 휴식과 행복감을 좀 전달해보고자 야심차게 네. 추파람을 기획한 거고 앞으로 많은 분들과 과거 추억팔이들을 통해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추억팔이 재밌잖아요. 술 먹으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추억팔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네, 뭐 그렇죠. 얘기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또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은 사실 그때는 뭐 하고 놀지가 제일 그렇죠. 그게 고민이었죠. 네,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고민이고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받았지 그 이외에는 뭐 그렇죠. 행복한 스트레스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게 동기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저희가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까지 옮기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앞에서 장황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어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는 차에서 그냥 우연하게 유튜브로 이제 추억의 만화 오프닝도 그쵸. 굉장히 저희가 많거든요. 둘이서 사실 드라이브를 좀 많이 다닙니다. 뭐지? 약간 뭔가 좀 이상하게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밤늦게 강변북로에서 흰색 차가 달리고 있으면 저희 네. 둘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 심지어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익숙한 어떤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네, 그쵸. 저희의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정말 재미로 그런 이제 만화 오프닝들을 따라 부르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막 겹치고 뭔가 좀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생기고 하다 그쵸. 보니까 사실 네. 에바꽁치 씨가 그 정도로 알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한 게 네. 저는 굉장히 오덕입니다. 네. 네. 그쵸. 사실 둘 다 오덕이죠. 저희가 뭐 왁구는 이 정도면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네. 상상이 가시는 왁구일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오덕이 맞습니다. 네, 왁구 하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거의 진짜로 막 모르는 그 애니메이션이 없다 싶을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가 먼저 우선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쵸. 그냥 한번 우리끼리 재밌게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녹음까지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실제로 하다니. 그렇죠. 좀 생각해보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같이 웬만한 노래들 오프닝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따라 불러가지고 솔직히 이거 공감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좀 저는 나름 굉장히 그 시대의 그런 추억의 만화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이제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르는 애니메이션이 없다. 네. 그리고 그 시절의 투니버스 방송 편성표와 공중파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그쵸. 애니메이션들을. 그쵸.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해줬던 만화들을 거의 섭렵하고 있었던 제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 주위의 사람이지 않을까. 진짜는 싶네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네. 혼모노입니다. 혼모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뭐 많은 또 만화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할 거고 만화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어떤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쵸. 그때 당시 저희가 했었던 그리고 이제 유튜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었던 그런 놀이들 뭐 아니면 먹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혹시 네. 잠깐이라도 떠오르는 뭐 몇 가지 좀 있나요? 추억에 대한 아이템. 뭐 장난감 같은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또 남자 애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쵸. 로봇 여자는 아니실 거라고 예, 생각하죠. 그렇죠. 그죠? 예, 설마 이 목소리가 여자면은 네, 굉장히 그쵸. 큰일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큰일이고요. 남정네 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난감을 또 로봇 장난감을 그쵸. 많이 갖고 놀았어요. 네. 로봇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사실 뭐 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로봇 좀 살려고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에서 뭐 몇 등을 해와라. 네. 그러면 뭘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아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로봇 많았어요. 그죠? 어렸을 때 네. 저희 집 놀러 오면 로봇 많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엄청 많았죠. 그때 그쵸. 사실 부럽기도 많이 부러웠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약속을 네. 어머님과 했지만 네. 어머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어요. 네. 아. 그때 좌절한 꼬마 에바꽁치는 네. 사람이란 무서운 것이다. 그쵸. 네,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깼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굉장히 잘 살아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패륜하죠. 아주 어머니를 효자입니다. 팔았죠,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자기 면 세웠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추억의 아이템 중에 좀 지금 번뜩 좀 기억이 나는 게 네. 탑블레이드. 아, 네, 그렇죠. 그죠?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 동네 꼬마들이 아주 길에서 길바닥에서 팽이 돌리고 놀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죠? 그때 이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죠. 베이블레이드. 네네, 좀 바뀌었는데 그죠. 뭐 이번에는 요새는 무슨 뭐 손목에도 이렇게 팽이를 올렸다가 던졌다가 하더라고요. 저희 그러면은 뭐 나중에 가능하면 뭐 옛 것과 오늘 것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는 뭐 네. 그런 코너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굳이 사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간접 체험. 네,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추파남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추파남 소개였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수다 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죠? 거의 반반도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저희 수다가 한 8할이지 않나. 네. 그리고 요거 끝까지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정말. 봐주시고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아무래도 추억팔이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다 보니까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파남 소개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니케였고요. 저는 에바꽁치였습니다. 그럼 본편에서 만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끝내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에바꽁치. 한국말로 할게요. 이거 너무 솔직히 패러디 아닙니까? 네, 오마주라고 합시다. 네. 아무리 삐추 형님 좋아해도 이런 식으로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피치 형님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추파남은 무엇을 팔아볼까요? 네. 오늘 팔아볼 추억거리는 바로 요리왕 비룡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충 에바꽁치씨께서 굉장히 위키에서 많이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 조사 많이 해오셨죠? 그러면은 만화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공식적인 만화 소개를 좀 드리자면 물론 제가 2차 편집을 거쳤고요. 네,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가와 에츠시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코단샤의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 매거진에 연재했던 만화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작품을 일컫습니다. 원제는 중화 1번이고 네. 상당히 중국집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중화 1번.
이고 2부 구성이고요. 이제 2부는 제목이 진중화 1번입니다. 네, 앞에 진짜가 붙었고요. 네. 진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단행본은 1부는 이제 5권이고 2부는 12권으로 총 17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신중화 일미라는 제목으로 학산문화사에서 전권 정발되었고요. 예, 모두의 추억 속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요리왕 비룡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작중 배경은 청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중국이고요. 중국이죠. 네. 네. 그리고 그중에 사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소년 비룡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요리 실력을 지닌 비룡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대륙 제1의 요리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화가 진행될수록 어째 비룡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본격 판타지 요리 배틀물이 되어가는 그런 그쵸.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막 네. 칼로 썰면 재료가 날아다니고 네, 굉장히 그리고 균일하게 네, 네. 그렇죠. 막 다다다다다다 가면서 굉장히 장면들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다다다 썰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이 탑을 쌓으면 아주 일정하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네, 웬만한 그렇죠. 스타 셰프들도 못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요리사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네, 그렇죠. 기술들을 좀 구사하는데 그런 걸 어린 나이에 네. 아주 재능이 넘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만화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 중에서 일단 묘기에 가까운 그런 조리 과정들도 있지만 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폭풍 리액션이 굉장했죠. 그쵸. 네. 사실 비룡하면 이 리액션입니다. 네, 맞아요. 리액션 만화라고 해도 돼요. 이거 요리 만화 아니에요. 그쵸. 네, 리액션 만화 누가 리액션을 더 잘하나 네. 멋지게 하나 미미를 누가 띄울 것인가 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만화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통 요리 만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사실 네. 요리 만화 치고 네. 진짜 정통으로 요리만 해가지고 막 요리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네. 이런 만화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는 이런 판타지 네. 이런 요소가 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는 요리들과 기상천외한 그런 액션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네, 더 오히려 재밌었던. 그런 부분이 사실 재미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만약에 정말 정통 요리 만화라고 한다면은 그럴 거면 그냥 레시피를 보는 게 그렇죠. 요리책을 보는 게 네. 낫죠. 레시피를 그쵸?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아 그리고 간간히 네. 아주 간간히 쓸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요리에 좀 응용해 볼 만한 아. 요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요리사가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아, 네네, 그렇죠. 그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좀 이런 아이디어는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은 실제로 그런 이제 비룡에 나왔던 요리들을 재현한 경우도 그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면은 중간 중간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는 요리에 그쵸.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사실 그 이런 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서브 캐릭터들이죠. 서브 캐릭터들이 설명충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설명충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만화에서 도대체 그 멋 같은 저런 기술들과 장면은 좀 뭘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건가 해서 설명충들이 필요하죠. 조금 해명이 필요한. 그렇죠. 해명이 필요하죠. 네. 해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 만화 방금 그 저희가 들으셨겠지만 오프닝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오프닝이 굉장한 만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프닝 한번 듣고 오실까요? 그럽시다. 네.
높은 바다를 향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명곡입니다. 예, 굉장히 높아요 이 노래. 네. 사실 노래방에서 네. 이거 노래방에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부르셨어요?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게 여성분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거의 네. 막 절규를 하면서 부르시기 때문에 아 절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아 절규까지는 아니고 예,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죠. 오프닝 굉장히 진짜 괜찮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장재인 씨가 부른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들었는데 굉장히 네. 그 장재인 씨랑 음색이 네 비슷하고, 맞아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영상도 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그 편집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한번 피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 이 요령 비룡 해서 이제 여기에 좀 관한 어떤 추억거리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요리 만화, 그러니까 비룡을 보고도 약간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게 만화에서 나온 음식인 척 하면서 집밥을 이제 맛있게 먹어보는 그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했죠. 자기 기만입니다. 네, 그런 네. 건 자기 기만적인 어떤 행위들을 했었고요. 니케 씨는 어떤? 저희가 사실 요 요리왕 비룡 네. 그 재능 방송이었나요? 거기서 재방송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일요일이었죠. 그럼 일요일 날 저는 그걸 봅니다. 네. 오전부터. 그걸 보면 부모님께서 장을 보러 나가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요리왕 비룡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장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맛있는 점심을 사갖고 오시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식욕을 이렇게 요리왕 비룡을 보면서 식욕을 돋구고 있다가 에피타이저인가요? 그렇죠. 에피타이저로 이제 식욕을 돋구고 있다가 부모님이 가져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요리왕 비룡 그죠. 저도 똑같아요. 물론 다른 음식이긴 하지만 네. 요리왕 비룡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 마냥 하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왕 비룡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추억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정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렇죠. 굉장히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하나씩은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지 비룡에 않을까. 관한 좀 재밌거나 혹은 즐거웠던 추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병맛 코드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 말도 없었고. 그렇죠. 병맛이란 말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병맛 코드를 심어주었던 그런 만화라 가지고 아마 지금 떠올리셔도 지금 보셔도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좀 추세에 더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런 병맛 코드들이 있죠. 그쵸. 굉장히 병맛 앞으로 저희가 얘기해드릴 많은 병맛 코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베스트 장면이랄지 뭐 이런 데서 또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들이 재현됐어요. 맞아요. 그죠? 블로그였나요? 뭐 그런데 올라온 사진들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같이 봤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그래도 꽤나 퀄리티가 있는 그렇죠. 맞아요. 퀄리티가 있는 요리들이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그 무슨 어떤 전문 요리사분이 이제 요리왕 비룡을 하시고 했던 얘기가 요리왕 비룡에 나온 음식들은 거의 재현이 불가능하다. 한 80% 정도밖에 80%는 재현을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얼핏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탑이 그 초반에 그 특급 요리사를 딸 때 그때 나왔던 그 매기로 만든 면 있잖아요. 가운데 오징어 심 들어있고 매기살 해가지고 그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 부면이었죠. 그게 면인데 면이 아닌 요리. 그렇죠. 그 특급 주제가. 요리사 그렇죠. 그래서 비룡이 만들었던 그 매기면이 진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블로그에 보면 요 매기면을 재현을 해놨어요. 물론 그 비룡에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진짜 면 같은 모양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상당히 그래도 재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인상 깊게 본 재현된 요리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우주 슈마이라고 하죠. 네네네. 굉장히 그 크게 비룡이 만두를 50인분인가요? 네네 맞아요. 50인분의 만두를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판을 그냥 그쵸. 만두 하나로 그냥 50인분짜리 그냥 퉁쳐버리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걸 좀 이렇게
그 요리왕 비룡에서 재밌게 표현하고자 돼지 한 마리가 약간 만두피에 감싸지면서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면서 그 초대형 대우주 슈마이가 그 나타나죠. 그래서 돼지 한 마리 담았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크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그 원래 만화에 나왔던 그 크기대로 재현한 건 아닌데 조금 작게 재현했는데 그래도 아 이게 되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네, 사실 돼지 한 마리를 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네, 저도 그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그 네이버나 네, 맞아요. 네이버 이런 거 말해도 되죠. 그렇죠. 저희는 유튜브죠. 네. 말해도 되죠.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포털 사이트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 요리왕 비룡 아마 그 요리 재현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 블로그 같은 데 나와 있거든요. 금방 나오죠. 네네네네. 굉장히 진짜로 좀 놀랄 정도로 재현들을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참 놀랐던 기억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폭풍 리액션에 관련된 이야기 또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리액션 정말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렸을 때 많이 남았어요. 리액션. 기억 속에. 네,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은 게 미미 오 등 아시죠? 예.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지금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렇죠.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BGM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리액션이라는 게 사실 그 이전에 요리 만화들이 뭐가 뭐 있었고 뭐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리왕 비룡급이면 좀 이런 류의 만화들이 좀 후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리하고 막 리액션 크게 막 하고 그렇죠. 막 이런 만화들의 좀 그런 오리지널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사실 리액션으로 어떻게 보면 흥하고 망한 그런 만화, 전설적인 만화가 있잖아요. 따끈따끈 베이커리라고. 그 만화도 아시죠? 네, 미친 만화입니다. 사실. 네. 리액션으로 솔직히 이 만화를 따라 해서는 안 되지만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사실 이 따따베가 따끈따끈 베이커리 따따베가 제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네, 제 친구가 굉장히 이 만화를 보면서 제빵사에 길을 걷고 싶다고 실제로 말한 친구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보긴 했는데 굉장히 초반엔 재밌고 해서 친구가 그래도 이걸 보고 제빵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이상해지면서 이게 그 친구에게 볼 때는 어떻게 이 만화가 장래를 심어줬는데 어떻게 만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지 싶으면서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 그 친구 제빵사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의 꿈을 접게 만드는 그런 만화 따따베였고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꿈을 심어줬다 꿈을 접게 만들었어요. 네, 굉장한 만화네요. 네. 뭐 비룡 얘기하다가 지금 따끈따끈 베이커리로 넘어와서 좀 이러고 있는데 따끈따끈 베이커리 사실 할 말 너무 많아요. 이거 결말 아시나요 혹시? 저는 사실 따따베는 그냥 거의 초반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손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만 보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만화가 그렇게 리액션이 오져버렸나 싶었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따따베가 어느 정도 리액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말입니다.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났냐면 이거는 분명히 편집자 쪽이랑 아마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가가 약간 항의하면서 약간 끝내려고 이렇게 막장으로 끝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그 태양이 한국판에서 태양이죠. 주인공이죠. 태양이가 그 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잠겨요. 전체적인 대륙들이 잠겨요. 그래서 대륙이 잠긴다고요? 요리만 한데요? 이 지구가 위기에 처합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에 의해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거를 태양이가 빵을 만들어서 그 친구 그 한국판으로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일본판은 카와치였나요? 그 친구 그 리액션이 굉장히 강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만든 빵을 먹여가지고 친구가 달심이 됩니다. 달심이 돼서 뭐라고요? 네, 달심이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리얼 팩트고요. 네네. 달심이 돼가지고 온 대륙을 띄웁니다. 온 대륙을 띄워서 지구를 구해서 그래서 태양이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으로 거의 엔딩이 납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작가가 항의를 하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만화부랑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하면서 이게 점점 좀 리액션이 막장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리액션이 뭐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하기 좀 뭐하죠? 그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했다면 계속 전부터 이 막장이었어요. 막장 태클을 타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이미. 네, 이미 무슨 빵을 먹고 약간 머리가 고슴도치가 된다는 둥,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둥, 뭐 천국에 갔다 온다는 둥 하면서 사실 천국 정도는 괜찮았는데. 네네. 뭐, 천국도 네. 천국 정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게. 천국이 괜찮을 정도. 네, 괜찮은 정도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리액션이 네. 막장 중에 막장이었던 그런 만화죠. 근데 전 재밌었어요. 네. 전 재밌었어요. 굉장한 만화였네요. 네. 지금 요리왕 비룡 얘기하다 따끈따끈 베이커를 거의 1회 뽑을 기세인데요. 지금 다시 좀 본래 주제로 좀 넘어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리액션이 얘기를 굉장했고 그다음에 미미 이런 것들 그렇죠. 미미 그렇죠. 네. 아름다울 미자에 맛 미자 써서 굉장히... 이거는 그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마리텔에 이제 백종원님 나오실 때 그 김희 작가님 있으시잖아요. 김희 작가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맛있다고 할 때 오 하면서 그 방송에서도 심지어 그 미미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굉장히 풍미했던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리액션과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던 비룡이 그래도 후반 그런 다른 만화들한테 많이 이런 리액션 쪽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 상당히 재밌었어요, 사실. 그죠? 네, 그렇죠. 정말 진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는 거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아마 비룡 잘 모르셔도 이런 리액션들은 좀 맞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 싶고 아마 길거리 다니시는 10명 정도 물어보시면 대여섯 명 좀 알지 않을까. 그리고 제 지인분들한테도 비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더니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심지어 이제 뭐 어떤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는 사실 그 미미 이런 거 좀 자주 씁니다. 실제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미미 거립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밥 먹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 요리왕 비룡 얘기하니까 좀 배고프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얘기해 볼 게 이제 요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니케 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 요리사 중에 가장 최고의 요리사가 누가 있을지 뭐 비룡의 요리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따따베의 태양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좀 너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비룡에서 하나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룡 편이니까 오늘 비룡 편이죠. 그렇죠. 비룡 얘기를 지금 비룡이라고 해놓고 지금 비룡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앞에 그렇죠. 앞에 공식적인 만화 소개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지금 비룡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비룡에서 그래서 한 명 뽑자면. 저는 첨봉 뽑겠습니다. 첨봉. 첨봉.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만두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장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면점사인가요? 면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막 봉을 돌려서 만두피를 빚는다 할지 뭐 각종 기술들. 그다음에 그 황금 분할 만두라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초반에는 좀 정상적인 요리를 내놓습니다. 사실 좀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요리들 가는 요리들. 그렇죠. 이것 정도면은 그래도 말이 되겠다 싶은 요리를 내놓는데 처음에 비룡이랑 그 붙었을 때 내놨던 그 황금 분할 만두 뭐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먹고 싶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룡보다 첨봉 첨봉 뽑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에바꽁치 씨는 비룡 요리사 중에서 비룡에 나오는 요리사 중에서 어떤 요리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룡에서 가장 괜찮은 요리사는 역시 비룡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성을 많이 봅니다. 방금 이제 니케 씨가 말씀하시는 게 첨봉 요리사. 인성이 이따가도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굉장히 쓰레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뽑기가 망설여졌는데 네. 제가 만두 사랑에 의해서 네. 뽑게 되었습니다. 네, 음식을 사랑한 나머지 사람의 인성마저 저버리는 그런 클래스 그쵸. 오져버렸습니다. 만두에 거의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만두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비룡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항상 뭐 비룡뿐만 아니라 그쪽 이제 계통의 요리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요리로서 행복을 전해주겠다. 그렇죠. 그 슬로건. 네, 굉장히 그 마인드가 좀 지금 봐도 멋있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관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비룡 말고 다른 만화에서 요리사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다른 만화에서는 저는 뽑고 싶은 건 그 미스터 초밥왕 쇼타. 쇼타 뽑고 싶습니다. 쇼타요? 네, 쇼타. 어떤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이 쇼타가 이 친구도 어립니다. 주로 요리 만화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잘해요. 그렇죠. 성인이 잘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근데 태양이 요리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이도 사실 어리고 쇼타도 어린데, 쇼타 같은 경우 나름 미스터 초밥왕은 실질적으로 일식 요리사분들이 교과서로 삼을 만큼 좀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한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 만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설득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쇼타가 그런 초밥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그가 내놓는 초밥들, 기상천외한 초밥들, 제 초밥도 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거의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냥 약간 음식 방송이네요. 네. 고백하는 느낌인데요. 하여튼 만두와 이제 초밥을 사랑하는 계시고요. 네. 그래서 초밥왕 쇼타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로. 쇼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에바꽁치 씨는 다른 만화에서 뽑는 그 최고 요리사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에바꽁치 씨니까 해산물 쪽 뽑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산물 쪽이겠네요. 네, 해산물 쪽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붉은발의 제프, 절름발이 제프 있죠. 네, 여러분 원피스의 이제 상기의 어떤 음식 요리 스승인 제프 그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리 만화가 아니지만 요리사긴 하니까 그렇죠. 약간 편법이죠. 그렇죠. 굉장한 허점을 찌르시는 그런 초이스시네요. 네. 그래서 제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아이를 더 이제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린 상디를 더 생각해서 모든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결국엔 다리를 잘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헌신과 배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디가 발라티에 맞나요? 거기 떠날 때 이제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그간의 어떤 그때 명대사 나오죠. 온정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할 때 제프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라. 거기서 바로 거의 그냥... 판필인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얼큰해져 버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기서 너무 정말 상디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얼큰하시다고 표현하시는데 얼큰한 거 이거 뭐죠? 뭔가 이제 뭐랄까요, 그 마음 속에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얼큰하네, 약간 굉장히 좀 구수하게 약간 내뱉게 되는 그런 어떤 사실 이거 저희끼리 쓰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쓰실 줄 몰랐네요. 한번 뭐 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밀어보죠. 밀어보죠. 얼큰하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저희도 약간 그렇죠. 카피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붉은발의 제프 뽑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서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룡이 만화책도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 어떤 차이점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두 개 다 이제 읽어보고 시청하신 니케 씨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요리왕 비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단행본까지 전부 봤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만화책과 애니의 차이점은 가장 큰 것은 내용이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여타 만화 같이 애니에서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많죠. 샤먼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말이 좀 다르게 완전히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에피소드가 빠져 있거나 결말 부분이 다른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번개맨 흑호편이라고 있어요. 만화책에 보면 뭐 이런 부분 빠져 있고 그다음에 상해로 이제 가는 도중에 비룡 그 네. 일행이 네네. 이제 그 상해로 가는 그 전설의 요리기구 찾으러 이제 상해로 가는 도중에 네. 원래 그 상어 지느러미 편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런 편에서 이제 부패된 그런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리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편법을 쓰는 그런 나쁜 요리사들 해치우고 또 요식업계를 좀 파괴하고 또 그런 편이 좀 추가가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누리남 편 있잖아요. 그 네, 그렇죠. 누리남 편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싸우고 나서 그 이후 부분이 거의 그냥 에피소드가 달라요. 많이 그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이랑.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호성이라고 네. 이제 막 그런 오천왕 같은 녀석들이 이제 암흑요리계에 오천왕이 나와가지고 네네. 막 서로 이제 요리로 혈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네. 만화책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론다운 결론? 좀 결론다운 결론은 아니죠. 하여튼 좀 더 네.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렇죠. 약간 용두사미격인 느낌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애니에서는 그 자금성 결투죠. 거기서 이제 네네. 그 아미요리사, 네. 그 암흑요리계패 괴략에 넘어가서 그렇죠. 암흑요리계패에서 그 요리를 하는 그런 세뇌, 그렇죠. 네, 세뇌를 세뇌를 당해버렸죠. 네, 그래서 했던 그런 그 아미요리사랑 이제 자금성에서 결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아미요리사랑 그 요리 결투를 벌이고 비룡이 결국 또 이기죠. 네네. 승률 100%. 그래서 진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한테 이제 황실 요리사가 네. 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당차게 거절을 하면서 그렇죠. 암흑요리계패에 이제 전설의 요리기구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네. 이거를 찾고 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미 요리사랑 같이 이제 전설의 요리기구를 찾으면서 떠납니다. 하지만 그 만화에서는 전설의 요리기구를 두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호성이랑 막 싸우면서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암흑 요리계를 쳐부수고 네. 전설의 요리기구도 대부분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가지고 엔딩 부분이 좀 더 길게 끝까지 그러니까 요리왕 비룡을 굉장히 사랑하시면 뒷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네.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꽤 재미가 나요. 꽤 재미가 나고 네. 뭐 사실 그리고 만화책도 뭐 네. 뒷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주로 일본 만화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 그런 흐지부지 끝나는 애니메이션도 네네. 흐지부지하지만 만화책도 네네. 꽤 뭐 인기가 떨어졌는지 흐지부지 끝나긴 합니다. 그래도 네. 애니메이션보단 뒷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내용의 차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이랑 속도가 이제 원작보다 속도가 더 앞질러 가면서 애니메이션 새로운 또 이제 스토리를 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급하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연출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만화책에서는 생각보다 그 비룡 애니메이션 하면 완장질 많이 나오잖아요. 완장질, 그렇죠. 그렇죠. 네. 특급 요리사라고 막 자랑하면서 막 빛나면서 막 처음엔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그런 맞아요. 완장질이 좀 덜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조금 덜합니다. 그냥 소호가 이렇게 풀러주면 이렇게 나오는 정도인데 애니메이션에서 막 각종 BGM과 함께 그렇죠. 막 빛나면서 막 근엄한 그 표정하면서 막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덜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각종 사실 부수 요소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뭐 음악이랄지 뭐 미미하면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닌달지 뭐 그런데 만화책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의 표정으로 그렇죠. 인해서 좀 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저도 보니까 굉장히 그 표정이 확실히 애니메이션이랑 그게 달라요. 네네, 맞아요. 그냥 그 장면 하나만 딱 이렇게 봐도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소리나 이런 것들을 못 쓰니까 그런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 같은 걸로 굉장히 좀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캐릭터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비룡에서 그 비룡이
애니메이션에서가 좀 더 듬직합니다. 약간 어른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그 만화책에서는 조금 더 장난기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기하시는 성우 분의 그쵸. 물론 성우분들이 이제 개그 장면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조금 더 근엄한 느낌이 있지 않나. 고위 공무원답게. 그렇죠. 고위 공무원답게. 네, 그렇죠. 어떤 감투에 맞게. 굉장히 목소리가 그 비룡 목소리가 좀 약간 좀 확실히 어른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죠. 캐릭터의 어떤 외모에 비해서 그렇게 느껴져서 좀 진지한 장면들에서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짓는 장면에서 이렇게 대사를 딱 칠 때 확실히 좀 더 어른스럽다. 만화책에 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게 사실은 전설의 요리기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만화의 그 중후반부의 핵심 테마죠. 요소죠. 네. 그러면서 판타지로 변하게 된 어떻게 보면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바꽁치 씨가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전설의 요리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칼인데, 그렇죠. 영령도라고. 이제 이 영령도의 기능은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썰면은 굉장히 그 식재료의 맛이 가장 최상의 어떤 신선도를 유지를 하면서 맛이 가버린 음식도 되살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미 상해버린 재료마저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죠. 그런 굉장히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암흑요리계에 어떤 의해서 피가 묻어서 그런 영험함을 잃었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비룡이 거기 그 영령도를 놓고 어떤 대결을 한 이후에 정화가 좀 되죠. 그렇죠. 그 양천주가에 남아 있던 그 사부님. 사부님 이름 뭐였죠? 만사통 어르신. 만사통 어르신 말고 초유요리사. 장풍. 그렇죠. 장풍이죠. 그 한국판에서 장풍이죠. 장룡 아닌가요? 장룡인가? 장풍은 나쁜 놈이죠. 장풍은 장룡이죠. 장룡이죠. 애꾸는. 그렇죠. 장씨가 많이 나와요. 장씨가 많더라고요. 그 일본판 만화에선 초유입니다. 초유 요리사일 겁니다. 맞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 그 장룡 사부님이 그 복원을 그러니까 정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요리기구였던 영령도 편 굉장히 전 장비충이기 때문에 사실 영령도 보면서 와 쩐다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닌데 막 그래서 칼도 좀 삐까뻔쩍 멋있어요. 그게 칼이 맞아요. 딱 비룡이 쥐면 칼 부분에 막 용이 막 쫙 그려지고 그 칼 손잡이 부분도 약간 용 비늘처럼 쫙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암흑요리개패가 그 술수를 써가지고 지 배에다 찔러 넣어서 피가 묻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험함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의 요리기구는 요리 이외의 용도에 쓰면 그런 식으로 영험함을 잃는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완전 쩔어버리는 아이템을 바로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에서 굉장히 전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걸 시카를 배에다 꽂을 수가 있는지 어린 나이에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만화가 몇 세죠? 몇 세? 이거 7세 아닌가요? 근데 뭐 할복을 하나요? 그렇죠. 만화에서 할복을 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 영령도 너무 아깝더라고. 막 제가 다 아깝더라고요. 사람 목숨보다는 그렇죠. 그 아이템이 기능을 잃지 않냐.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요했던 어린 니케시였고요. 두 번째 요리기구 뭐였죠? 전룡호라고 이제 누리면함에서 이제 같이 대결을 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얻어낸 건데 이건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인데 우연치 않게 얻었죠, 이건.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 항아리의 기능은 이것도 미친 기능이에요. 그렇죠. 장을 숙성시키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시간을 필연적으로 필요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원하는 진짜 하이테크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19세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설정이 무슨 전설의 요리기구 장인이었나요? 무슨 장인이
외계에서 날아온 운석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랬나?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비한 네.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순식간에 장을 숙성시키면 이거 네. 사실은 막 왜 요리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뭐 네. 이런 프로그램 보면 막 네. 장 뭐 몇 년 된 장이네 뭐네 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왜 된장이나 간장 담그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랑을 하시곤 하잖아요. 근데 뭐 네. 요 항아리만 있으면은 뭐 순식간에 최상의 발효 그렇죠. 상태로 숙성이 돼버리니 이게 진짜 완전 쩔어버리는 아이템이죠. 그러면은 장 말고 뭐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술 같은 것도 그러면은 장사 대박 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잠깐만. 대박이죠. 그러면 뭐 몇 년 산 몇 년 산 하잖아요. 몇 네네, 년 산 그쵸. 갈수록 더 비싸지잖아요. 그쵸. 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핵심을 좀 네. 좀 전곡을 찌르시는 느낌인데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물장사가 그러면은 네네네네. 굉장해질 수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숙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김치 담글 때도 굉장히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거의 뭐 지금 이제 있는 김치 냉장고의 어떤 그 당시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술력이 더 좋죠. 그 당시 기술력이 더 좋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전설의 요리기구 얘기로 넘어가 보면 전설의 요리기구가 말씀을 드리면 총 8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3개 정도밖에 소개가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영도랑 전용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마성동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네.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정식 표현으로 이렇게 마성동기라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식 이름 마성동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에서는 글쎄요, 저도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맞는지 아닌지 네. 한번 확인을 해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질 네, 지적질 좀 많이 해주세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마성동기에 대한 에피소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때 마성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맹달이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그 요리사 굉장히 사실은 실력이 굉장한 요리사인 줄 알았으나 굉장히 어떤 사기를 쳐서 네네네 그런 어떤 명성을 얻은 네네. 그런 요리사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맹달 있잖아요. 네네. 요 맹달이 그 사실은 그 만화책에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빠졌던 내용 중에 그 상어지느러 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기를 치다가 이제 그 비룡한테 파괴를 당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다가 지금 막 부를 쌓고 사기를 잘 치고 있다가 또 비룡이 와가지고 또 파괴를 해버리는 그런 녀석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저 만화책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맹달이 2번 나옵니다, 만화책에서. 네네. 이 맹달이 요게 에피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면은 그 전복 있잖아요. 전복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사람들을 홀려 먹는데 이 마성동기에다가 이제 전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술술을 부려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다고 막 이제 세뇌를 당해버리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렇죠. 거의 마약 수준으로 중독이 되죠. 사람들이 무슨 그 전복 먹으려고 막 늘어져 있고 원래 그 설정이 그거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은 되게 활기차다. 되게 농사도 열심히 짓고 해서 되게 활기찬 마을인데 비룡 일행이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활기도 없고 막 길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맹달이 그 전복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전복만 먹으니까 이제 영양소가 돌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막 이랬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그 항아리에다 이런 술술을 부릴 때 소호가 저건 사기다. 라고 하면서 소호가 설명을 합니다. 그 마성동기 아래에 빛나는 버섯이란 게 있대요. 뭐 요양 비룡 빛나는 버섯을 잔뜩 깔아놓고 위에 그 말린 전복을 넣으면서 이제 이중 바닥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이 살짝 열리면 이렇게 빛나는 버섯 때문에 항아리에서 빛이 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잘 탱글탱글하게 돼 있는 그 전복을 꺼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호가 자신 있게 가서 보지만 이중바닥 구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진짜 항아리였어요. 진짜 요리기구였어요. 전설의 요리기구여서 그래서 일부 힘이 진짜 우수한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요 마성동기의 경우에는 좀 그 일부 힘을 빌려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맹달이라는 요리사가 그런 허접한 요리사한테도 전설의 요리기구가 힘을 빌려줘요. 영영도 때는 그냥 일반 요리사가 지을 때는 아무 그 효험이 없고 그 다음에 용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비룡이 졌을 때만 이제 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약간 조금 설정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좀 일부 힘을 좀 빌려주긴 하나 봐요. 뭐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의심이 되고 이제 남은 요리 기구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만화책을 본 저만이 알고 있는 네네. 요리기구죠. 어떤 요리기구들이 더 남아 있나요? 사실 이게 만화책에서만 그 나머지 요리기구 등장을 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기 그 애니메이션이 좀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나버렸기 때문에 요리기구가 그렇죠. 다 나오지 않고 요 마성동기까지 나오고 끝나버리는데 네. 만화책에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화책에서도 네. 이것도 조기 연재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좀 막판에 가서는 흐지부지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요리기구도 좀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요리기구가 가루나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루나도는 네. 영령도는 비룡의 것이라고 하면 가루나도는 그 아미요리사 겁니다. 그래서 요건 쥐었을 때 네. 봉황이 뜹니다. 봉황이 뜬다고요? 네, 봉황이 칼에 뜨고 네. 저 비룡이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비룡이랑 아미요리사랑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니까 아미한테도 좀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뿌려주자라고 해서 가루나도를 좀 뿌려준 것 같은데 네. 아미요리사는 굉장히 이 요리기구에 대해 미련이 없습니다. 막 포로 던져버려요. 그냥 막 안 쓰겠다고 자기는 이런 걸로 시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던져버려서 전설의 요리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물 나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요리기구죠. 야, 굉장히 팽당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탐랑호. 네. 탐랑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잠시만요. 네. 굉장히 탐랑호. 네. 탐나죠. 네, 그래서 탐나죠. 뭔가 이름부터 탐나는 그 요리기구 탐랑호. 네. 탐랑호는 이거는 5호성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요리기구인데요. 네. 안에다 식재료를 넣으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썰어져요. 아, 이 뭐죠? 어이가 없죠. 약간 이거는 그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데 가져가면 굉장히 핫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재료를 넣어서 넣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썰어져 버리니까 재료 다듬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장난이 아닌 거죠. 어슷 썰기, 뭐 깍둑 썰기,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다지기 다 되고요. 네, 그런 거 다 된다는 거죠. 거의 홈쇼핑에서 나오면 이거 뭐 주부들한테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그렇네요.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인생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네, 거의 그냥 그렇죠. 무조건 성공했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장고라고. 요거는 제목에서 좀 그 이름에서 좀 알 수 있겠죠. 무슨 어떤 느낌인지. 뭔가 장고, 영장고 하니까 냉장고? 그렇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염장고는 넣어두면은 식재료가 신선도를 잃지 않고 평생 유지를 시켜줘. 어떻게 보면 냉장고의 업그레이드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실제로 생긴 것도 약간 그런 옷장 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투도어 그 요즘 나오는 그런 냉장고 같이 생겼어요. 아니 굉장히 지금 아이템들이 최첨단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옥룡 쌍냄비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옥룡 쌍냄비. 그렇죠. 옥룡 쌍냄비라고. 이거는 거의 능력치도 잘 안 나옵니다. 조기 연재 종료가 되면서 그 비운을 맞이한 그런 요리기구인데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 약간 냄비 중화 냄비 웍이라고 하나요? 그 웍 보면 되게 둥글게 밑바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둥글 밑바닥 밑에 무슨 이상한 접시 같은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런 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화구에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불 없이도 그냥 다 볶아지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니켓씨의 어떤 추측인 거죠? 네네, 그렇죠. 추측입니다. 굉장히 근데 그럴싸하네요. 그렇죠, 그럴싸하죠. 그래서 사실은 전설의 요리기구가 맨 처음에 8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령호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장고까지 7개고 6개고 그렇죠, 6개네요. 그리고 8개라고 이미 얘기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쌍냄비로 그냥 2가지를 그냥 빠르게 쳐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쌍냄비가 각각 이제 하나씩 쳐서 2개분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삶아지고 하나는 볶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금마무리 냄새가 조금 나는. 그래서 이건 사실 능력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호성에 피에 묻어가지고 영험함을 바로 잃어버려요. 네, 그렇죠.
오, 그런 굉장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네,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본격적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